안녕하세요. 아재 TV입니다. 이제 곧 설날입니다. 여러분들은 설날을 추석, 명절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랜만에 모든 가족들이 한 곳에 모여서 재밌는 얘기, 할아버지, 할머니, 또 손자, 손녀 서로 마주보며 재밌는 얘기 많이 나누겠죠. 옛날에는 연을 날리거나 윷놀이 하거나 또 제기를 차거나 또 맛있는 떡 같은 거 나눠 먹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러한 풍속들이 많이 없어지겠지만 그래도 굉장히 정겨운 그런 모습들이죠. 또 특히 이런 전 같은 거 많이 만들어서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먹던 기억들이 새롭고요. 지금도 아마 이런 가족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 연휴가 길 때는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또 해외로 나가서 설 연휴를 즐기고 오기도 합니다. 세월 따라 설 풍속도 변하구나 어르신들 하신 말씀이겠죠.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제사입니다. 특히 물가가 많이 오른 요즘 제사장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재래시장 기준으로 올 설 차례상 비용은 약 25만 5천 정도 가능된답니다. 그렇지만 대형마트에서는 34만 8천으로 평균 가격이 지금 되는 것 같습니다. 음식 차리는 것도 엄청 많습니다. 또 중요한 것 하나가 이제 명절 막바지에 접어들면은 일상으로 돌아가는 데 대한 스트레스나 두통, 소화기 장애 등등 이런 증상들이 있죠. 명절 증후군 또는 명절 후유증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가사노동이나 장거리 운전으로 생긴 어깨, 손목 등의 통증, 학업이나 취업 등에 대한 압박감 이런 것들이 포함됩니다. 출근할 생각이 답답하다. 시댁 다녀오면 두통이 생긴다. 이런 것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여성분들, 가족의 어머니, 형수, 여동생 이런 분들은 이제 전 굽는 거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또 이런 노동이 만만치 않습니다.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대학 모의고사 등급은 몇 등급 나오냐, 대학은 어디 갈 거냐, 나이가 몇인데 이제 슬슬 결혼해야지, 공부, 다이어트, 취업 이런 스트레스 엄청납니다. 명절 증후군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서 스트레스 응답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가족들이 모여서 좋은 얘기들만 해도 부족할 텐데 이런 스트레스 같은 얘기들이 자연히 오고 또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명절 때 모시는 제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사로 식구들을 힘들게 하지 마라. 500년 종가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석주 이상용 선생의 현손이라는 것이 정손자의 아들, 경북 안동시에 임천각이라는 그런 보물이 있습니다. 이 임천각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사당, 대개다 사당이 가장 위쪽에 있죠. 현재 신주나 감실 이런 재래도구 한없이 텅 비어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석제 이상용 선생이 석주 독립운동을 위해 만주로 떠나며 고향 땅에 신주를 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신주 없이 사진으로만 조상을 모신다고 합니다. 경북 안동시 임천각 사당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을 지낸 석주 이상용 선생 사진입니다. 현선우 이창수 씨가 설 차례하고 제사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임천각에는 독립운동 이전에도 종가의 제사상은 매우 간사했다고 합니다. 고승희 씨 가제 정식을 보면은 집안의 제사 매뉴얼입니다. 제사상은 간소하게 차리고 윤회봉사, 즉 형제간에 돌아가면서 제사를 지내는 것을 해라. 적서, 서자의 차별 없이 모두
참여시켜라 하는 등 지금보다 혁신적인 내용이 많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또 임청각에는 아들이 없는 경우 외손이 제사를 지내는 전통도 있다고 합니다. 외손 봉사 이런 거죠. 외가든 서자든 누가 제사를 지내든 각 집안의 예법인 가가 예물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 때문에 식구들을 힘들게 하지 말라는 것이 임청각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고 합니다. 제사 날에는 여동생들도 모이고 며느리들과 똑같이 일한다고 합니다. 광복절 8월 15일 날에는 제사를 모두 지내는데 임청각 종가는 낮 12시 제사를 마치면 가족들이 둘러앉아서 비빔밥을 먹는 것으로 제사를 마친다고 합니다. 이런 예들은 마찬가지로 경부 안동에 있는 태계 이황의 종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태계 이황의 종가는 추석 차례를 지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석에는 차례 없이 처갓집에 가서 처가 식구들과 여행도 하고 가족회를 다닌다고 합니다. 명제, 조선 대표 성리학자인 윤증 후손들입니다. 차례상 비용 3만원도 안 된다고 합니다. 기제사 때는 과일, 나물, 생선 한 토막을 올리고요. 재물보다 마음이 더 중요하다. 이러한 선조 유지를 받들고 있다 합니다. 제사를 간소하게 하라. 부녀자들의 수고가 크고 사치스러운 유밀과 약간은 올리지 말라. 특히 또 기름을 쓰는 전도 올리지 말라. 그래서 집안의 제사상 크기는 가로 99cm, 세로 68cm로 정해져서 음식을 많이 올리고 싶어도 올릴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윤씨 종가의 특징은 여성의 수고를 덜어주고 재물보다 마음을 중시하는 데 있다고 말합니다. 자, 이 제사상 모습입니다. 얼마나 근엄하고 굉장히 깔끔해 보이고 존경스러워 보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설 차례하고 제사에 관한 OX 퀴즈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9문제인데요. 첫 번째, 명절 제사상은 제사상처럼 성대하게 차례한다. 네, 물론 아닙니다. 두 번째, 기일제, 해마다 사람이 죽는 날 지내는 제사를 지냈으면 명절 제사는 지내지 않는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맞습니다. O입니다. 세 번째, 차례상에 올리는 음식 종류와 위치, 가짓수는 정해져 있다. 네, 아닙니다. 네 번째, 전은 반드시 올려야 한다. 그렇습니까? 네, 이것도 아니고요. 다섯 번째, 제사상의 조상이 생전 좋아하는 음식을 올려도 된다. 네, 지금 특별히 정해지는 경우는 없죠. 여섯 번째, 차례나 제사는 반드시 장남이 맡아야 한다. 말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윤회봉사, 가족 간에 돌아가면서 제사를 지낸다. 일곱 번째, 여자도 제사상에 술을 올릴 수 있다. 어떤 집안은 아직까지 안 되는 집안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덟 번째, 굉장히 제사 음식 차릴 때, 즉 제수 차릴 때 저도 지금까지 헷갈리고 있지만 차리는 순서입니다. 홍동백서, 붉은 음식은 동쪽, 하얀 음식은 서쪽에 넣는다. 조율 이시, 대추, 밤, 배, 감, 순으로 넣는다. 이건 제사상의 기본이다. 네, 물론 아닙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 여행을 가 차례나 제사를 지내는 건 예법에 어긋난다. 네, 이런 것이 이건 아니죠.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지금까지 어렵게 만들고 있고요. 혹자나 보면 이런 제사 문화가 오히려 유교가 생겨난 중국보다도 우리가 더 까다롭고 많고 절차가 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동아일보 김순덕 농설위원이 얼마 전 기사에 올린 건데요. 하늘에 계신 아버님 어머님, 이번 설 차례 모시는 자리에 저는 없을 거예요. 하루 시작하는 겁니다. 차례상에 올릴 떡국도 제가 못 끓인다. 못 끓여요. 작년 추석 연휴 전날 퇴근하기 직전 갑자기 뭐에 쉰 듯 열불이 솟구쳐서 2019년 설을 낀 이집트 일주 크루즈 여행을 클릭해버렸다. 자, 여러분들 생각 안 나세요?
기사 한번 보시죠. 제사가 못이 중요한데 치킨도 괜찮냐, 가족이 화목해야지. 이런 기사 타이틀입니다. 그 다음에 또 굉장히 설날 되면 신경이 많이 쓰이는 부분이 세뱃돈입니다. 등골 브레이커라고 했습니다. 자, 신사임당이 나온 뒤에 세종대왕은 머쓱해졌다. 자, 여러분들은 아들이나 조카나 손자 여러분들, 손자 여러 명들에게 세배하면 세뱃돈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세요? 또 받는 사람도 얼마가 적당한지도 통계가 나와 있긴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제 직장인들 보면 설 경비 평균이 41만 4천이라고 합니다. 대학생은 12만 원이고요. 자, 이런 문제들 한번 깊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특히 제수, 제사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집집마다, 즉 가가, 내가, 즉 집집마다 예가 다 틀립니다. 제사 지낼 방식이나 절차나 이런 게 틀리기 때문에 쉽게 얘기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 한 번쯤 설에 대해서 재해석하고 한번 바꿔볼 시기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여러분들 의견은 댓글 달아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